여러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은 거울 속의 자신이에요. 그럼 축하해요. 여러분에겐 아마 나르시시즘이 있을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고대에 등장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나르시스는 어떤 매력적인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나친 자기애를 가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사람들이 자기애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기 전에 신화를 살펴봅시다. 나르시스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는 신화 속 두 인물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한 예언가가 그의 부모에게 말했죠. 당신의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 때까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든 거울과 반사되는 물건을 없앴습니다.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모두가 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지역 요정들과 소녀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르시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숲을 걷고 과일을 먹고 새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꽃과 나무 사이를 걷는 나르시스를 보았어요. 그녀는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죠. 잠시 후 에코는 그에게 자기 감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나르시스는 그녀를 거절했어요. 에코는 마음이 찢어졌죠. 그녀는 도망쳐서 숲속 깊은 곳에 숨었어요. 에코는 깊은 슬픔에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코가 남긴 건 그녀의 목소리뿐이었어요. 목소리는 나무와 덤불 사이로 메아리 쳤죠. 그리고 네메시스라는 사람이 에코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네메시스는 나르시스가 요정을 거부한 것에 격분했어요. 그녀는 나르시스에게 벌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네메시스는 나르시스를 자기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와, 네메시스, 나르시스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느 날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랑에 빠져 자신을 몇 주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나르시스는 사라졌지만 연못 근처에 아름다운 꽃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이 꽃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자뻑이라고 부르는 것보단 낫겠죠. 또 다른 버전에서는 헤라가 제우스와 관련된 한 가지 잘못으로 요정 에코를 벌했어요. 그리스 신과 그런 것들에 대해선 아주 잘 알아야 해요. 헤라는 에코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에코는 자기가 들었던 것만 따라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에코에게 저기 저건 새예요 공룡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저기 저건 새예요 공룡이에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네, 좀 짜증날 수 있겠네요. 에코는 그런 저주를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아 어두운 동굴 속에 숨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에코는 나르시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에코는 이 젊은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면서 삶의 새 의미를 찾았어요.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고백해요? 에코는 그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코는 숲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동물과 나무를 조종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가졌어요. 어떻게든 나르시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새와 나뭇잎을 사용했어요. 나르시스는 요정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싫어요 라고 말했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불행했던 에코는 더욱 슬퍼졌어요. 그녀는 동굴로 돌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죠.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로 결심해요. 마지막 날 에코는 네메시스에게 정의를 회복하고 나르시스의 오만함을 응징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메시스는 나르시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빼앗고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더운 날 나르시스는 몸을 식히기 위해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 순간 예언가의 말이 들어맞았어요. 나르시스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 연못 수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너무 빠져버려서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어요. 물이 앞에 있었지만 아름다움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 갈증도 해소하지 못했어요. 와, 잘생긴 누군가의 외모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네요. 어쨌든 나르시스가 허리를 너무 낮게 굽혀 물속에 빠졌고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숲의 요정들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슬퍼했어요. 흰 꽃잎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잘생긴 청년의 이름을 따 꽃의 이름을 지었죠. 요정들이 땅에서 그를 애도하는 동안 나르시스는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흠모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나르시스는 스틱스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바라볼 운명이었어요. 현혹되는 것 같았죠. 이 자기애가 나르시스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영원히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건 그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성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유명한 전설에서는 이 젊은이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유명한 그리스 여행가이자 지리학자가 그의 책 중 하나인 그리스 이야기에서 나르시스에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썼어요. 둘은 똑 닮았어요. 그리고 어느 끔찍한 날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은 나르시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이 여동생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동생과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더 슬픈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신화들이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자아도취자들은 항상 자기의 성공,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들과의 완벽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확신하죠. 그들은 동일한 높은 수준의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기를 바래요. 자아도취자들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가끔 그 자기애가 너무 심해져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도취자들과 관계를 맺는 건 어려워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만 자아도취자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자아도취자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재밌고 그들은 여러분을 웃게 하고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알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낙하산을 달고 뛰고 싶나요? 문제 없어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게 더 문제죠. 지금 당장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안 될 거 뭐 있나요? 다 멋지지만 기쁨, 슬픔,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어렵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제 자아도취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해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성격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나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시작되거든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업적과 외모에 대해서만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잘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완벽해요. 넌 너무 잘생겼어.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잘했어. 넌 좋은 의사나 소방관, 변호사가 될 거야. 멋진 거 같죠?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요? 감정은요?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면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우월감과 성공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직 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자질을 타인에게서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성공적이고 훨씬 더 멋지다면 자아도취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마도 나르시스라는 인물의 신화적인 부모님은 아들의 도덕적 형성에 대해 잊어버릴 만큼 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감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과 상태의 지지를 필요로 해요. 자아도취자들은 그걸 감탄과 칭찬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아도취자들이 내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현대 심리학의 발전은 나르시시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는 환자가 먼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과 느낌을 통해 환자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아도취자로 만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길고 복잡한 치료법이지만 꽤 효과적이에요. 이 과정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겪도록 하는 건 어려워요. 만약 그들이 이 치료에 동의한다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인 시험이에요.